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인상 완화할 듯? 그리고 마크 카니의 자유당이 캐나다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주요 뉴스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중요한 경제무역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자동차 관세 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자동차 시장, 글로벌 공급망, 소비자 물가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완성차에 대해 이미 부과한 25% 관세가 다른 기존 관세 위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기존 수입품에 붙는 관세가 중복되어 제조업체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환급도 가능할 수 있다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미국에서 조립되는 차량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세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외국 부품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조정되며 제조업체들은 이를 통해 완성차 가격의 최대 3.75%까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환급 비율은 2년 차에는 2.5%로 줄어들고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열릴 집회를 앞두고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그의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정치적 이벤트의 하나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백악관과 거의 매일 협의해왔으며 이번 완화 조치는 국내 제조 확대라는 대통령의 전략적 목표를 강화하면서도 업계에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체들과 굳건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미국에서 생산 중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마련해준 셈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재이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환급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지는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포드의 최고 경영자 짐 팔리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포드는 저렴한 공급망 확보와 수출 진흥이 미국 경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메리 바라 역시 대통령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관세 자체가 자동차 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자동차 평균 가격이 약 $6,000 오를 수 있다. 이는 전체 차량 가격의 10에서 12% 인상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동차 업계의 가격 인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으며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현실적 제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기업들의 로비와 시장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조정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일부 관세에 대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단행했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데 145%까지 올렸다가 다시 다소 누그러뜨린 바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자동차 관세 조정은 국내 제조업체 보호라는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기업들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실용적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결정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관세 정책의 지속성과 환급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캐나다 정치와 북미 정세의 흐름을 결정지를 매우 중요한 선거 결과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기사에 기반해 재구성한 것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복귀와 맞물린 캐나다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이 캐나다 총선에서 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캐나다 주요 언론사들을 통해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필요한 소수 정부 형태가 될지는 아직 최종 집계 중입니다. 여기서 마크 칸이라는 인물에 대해 잠시 짚고 가야겠죠. 그는 캐나다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을 모두 이끈 유일한 인물로 국제금융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올해 1월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10년 집권 끝에 사임하면서 그 뒤를 이어 자유당을 이끌고 총리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몇 달 전만 해도 자유당은 보수당에 2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었고 피에르 푸알리에브르가 이끄는 보수당의 집권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 트리도 정부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높은 주택 가격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면서 자유당은 패배를 예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캐나다를 압박했고, 심지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낫다는 말을 SNS에 올리며 자국 우선주의를 다시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오히려 캐나다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유당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일으켰고, 카니 총리에게 큰 정치적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크 카니는 선거 캠페인 내내 이런 메시지를 강조해왔습니다. 나는 트럼프에 맞서 캐나다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그는 실제로 지난 3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선거 이후 북미 경제안보 협정을 새롭게 구성하자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며 선을 명확히 긋기도 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자원정책, 농업보호정책, 언어법, 주권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지지 않고 주권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됐고, 많은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몬트리올의 한 유권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니는 경제적 노하우를 갖춘 유일한 후보입니다. 어린애 같은 트럼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에요. 트럼프는 세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보수당의 푸알리에브르는 오히려 트럼프와 너무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푸알리에브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46%까지 상승했고, 이는 선거운동 시작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 44%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보수당도 40%를 넘는 견고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신민주당이나 블록 케베쿠와 같은 소규모 정당들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유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승리 이후 감세와 정부 지출의 균형 조정, 투자 확대,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트리도 전 총리가 경제 구조 조정에 충분한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은 골드만삭스에서의 경력과 두 중앙은행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는 캐나다가 더는 미국만을 무역 파트너로 의존할 수 없으며 유럽과 아시아로 시장을 타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성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유지가 아니라 트럼프 시대의 귀환에 맞선 캐나다 국민의 선택이자 마크 칸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신뢰의 표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